안녕하세요. 형의 잔소리 김형입니다. 희대살인마 고유정이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경찰, 검찰 통해서 다양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밝혀진 부분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또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그 공식적인 그런 기사화되거나 발표됐던 것 말고 루머로 떠돌았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팩트체크를 해보고 또 계속 이렇게 고유정은 뭐 생각이 안 난다, 몸이 아프다, 또 뭐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있죠. 예, 그 꿍꿍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간에 떠도는 루머 중에서 제주의 모 렌터카 그 업체의 사장 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또 기사를 보니까 그 모 렌터카라고 지목했던 그 네티즌이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야, 이거 뭐 말만 뭐 잘못 이렇게 올렸다가 크게 뒤통수 맞기도 하고 뭐 고소도 당하기도 하고 좀 무섭습니다. 근데 기사를 잘 읽어봤더니 처음에 이제 지목된 곳이 H 렌터카다, 고유정네 집안이. 근데 이게 사건이 터지니까 A 렌터카로 회사 이름을 바꿔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고소를 당했어요. A 렌터카에서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우리 아니다. 왜 우리가 H 렌터카가 A 렌터카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손해를 입혔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고소를 하고 지금 그 네티즌을 지목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 A 렌터카는 억울할 만도 한데, 근데 처음에 지명됐던 H 렌터카는 아무 반응이 없죠, 지금. 네, H 렌터카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고요. 자, 두 번째, 고유정은 그 화학과다. 화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주 그 약 다루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살해 과정에서 능수능란했던 것이다. 뭐 수면제도 잘 쓰고 그런 부분이 그 전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화학과에서 아니라고 했죠. 우리 졸업생이 아니다. 예,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과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맞죠. 왜냐하면 전 남편하고 대학교 때 CC였죠. CC인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학교 출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전 남편이 제주대 박사과정 중이었죠. 그래서 학교까지는 맞는 걸로, 하지만 학과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판명이 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팩트 체크 해볼 것이 뭐냐면요, 남자친구가 지금 살해한 전 남편의 그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도 지금 실종됐다, 행방불명됐다, 이런 루머가 있어요. 과연 그것을 이제 뭐 한간의 루머가 도니까 경찰 쪽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팩트 체크 들어갔는데 언론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이제 판명이 났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없다고는 하는데 2017년까지 제주도에서 있었던 남성 실종자를 이제 다 찾아봤는데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글쎄요, 그 전 남자친구가 꼭 제주도 내에서만 있었을까요? 제주도 안으로 한정시킨 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이제 수사를 해보고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면 그 전 남자친구를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금방 뭐 조금 찾아보면 현재 어떻게 되는지 그 금방 파악이 돼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텐데, 굳이 뭐 제주도에서 이제 찾아봤더니 뭐 그런 실종자는 없었다, 이렇게 국한 짓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더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이제 경찰에서 2차 가해를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가해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뭐 TF팀을 만들었다, 이런 그 기사도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조금 글쎄요, 납득하기 어렵고 사람들도 많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 가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가? 피해자 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더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왜 고유정은 이렇게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동안에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전혀 뭐 그 자기의 어떤 죄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으며
또 걸핏하면 시간 끌기죠. 뭐 손 이거 다친 손을 갖다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밖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머리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기억이 안 난다. 뭐가 기억이 안 납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며칠 있다 잡혔는데 이런저런 그 시간 끌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 수사 기간 동안에 뭐 하나 건진 게 없어요. 예, 경찰, 검찰은 아주 작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모르쇠 작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고유정의 성격 정말 차분하고 아주 대담하고 상당히 머리가 두뇌가 명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그 경찰의 그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이제 책이라든가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면 이 고유정의 어떤 태도가 다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묵비권만큼 진짜 무서운 게 없어요. 경찰, 검찰 입장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진짜 뭐 이게 완전히 뚜렷한 증거가 있지가 않으면 결국은 이 가해자 범인의 입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범인이 자백을 안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고 자꾸 딴소리만 하고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냥 뭐 증거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실수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가 나오기도 하고 동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범행 수법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럴 텐데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수가 아니고 뭐 아파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계획적인 거죠. 꿍꿍이가 있는 거죠. 이 순간을 모면해야겠다. 버텨야겠다. 그리고 재판에 가서 한번 제대로 비싼 변호사 로펌을 써가지고 붙어보면 상당히 감형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향후 고유정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분명히 고유정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집안이 불우했다. 그러니까 뭐 부자다, 가난하다 이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서 정신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 정서가 불안정하게 성장을 했다. 상당히 내가 이런 일반 사람들과 다른 어떤 불안한 심리와 마인드 여러 가지를 갖게 될 그런 배경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부에 호소를 하겠죠. 난 불쌍한 사람이니까. 나는 자랄 때부터 많이 힘들게 자랐으니까 이걸 좀 참작해줘.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서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거죠.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사자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죽은 첫 남편을 공격하겠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입니다. 어디 가나 가해자는 이거를 해요. 피해자 탓을 합니다. 피해자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게 정석이에요. 왜냐? 나는 물론 이제 나쁜 짓을 했지만 가해자가 이상했다. 가해자가 아주 나에게 안 좋은 행동을 했고 심지어는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나에게 아주 못할 짓을 많이 해서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심리적인 불안 고통이 쌓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가해자가 또 내 결혼 생활을 깨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깰 수가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그 대상을 공격하는 거죠. 깎아내리는 거죠. 분명히 전 남편을 상당히 음해하고 깎아내려서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감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거의 재판의 정석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범인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나는 불쌍하다. 안 좋은 환경에서 힘들게 자랐다. 나 좀 동정해 주세요, 판사님. 그 다음에 저놈이 죽을 짓을 했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그냥 나의 방어하는 그런 개념에서 했는데 아이고 죽어버렸네. 우연히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저 좀 감형해 주세요.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행동을 보면 변호사한테 충분히 조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여요.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경찰, 검찰이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도 캐낸 게 없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재판 때 되면은 이제 기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뜨겠지만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붙잡고 게다가 이제 여성단체나 이쪽을 또 도와달라고 나는 불어있던 사람이니까 불쌍한 여자니까 여성단체에서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괜히 분위기 여론 형성을 위해서 여기저기 방송 보시고 있는 여성단체 관계자분 있으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갖다 물타기하고 논점을 흐리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용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그랬다가는 정말 공분만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아주 나쁘고 잔혹한 범죄예요. 이제 와서 뭐 정당화 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제가 볼 땐 절대 아닙니다. 하여간 고유정 사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에 넘어갈 거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 얘기했듯이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 빠져나갈 국리를 치밀하게 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납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형의 잔소리 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